자, 이 물건 보니까 이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홍천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또 34%까지 유찰됐습니다. 15억짜리가 5억 4천만 원까지 유찰된 거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가구 나왔을 때 얼마나 지방에 있는 다가구를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조회수가 396이에요. 396. 아직 400도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물건 자체를 안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잘 풀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 소위 대박이 날 수 있는 부분이 개인 땅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면요, 이거는 한 번 더 유찰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유찰되면 거의 한 4억대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고, 자, 이 물건 권리 분석 잠깐 한번 해보고요. 자, 이 물건 보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가 많네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다 필요 없고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2014년 7월 10일이에요. 2014년 7월 10일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다가구는 최근에 전입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체크 둘, 셋, 넷 기억하세요. 넷, 다섯, 2024, 여섯, 일곱 명 정도는 최근에 전입을 했죠. 이 사람들은 뭘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있는 집 상태는 괜찮을 거고요. 이분들은 그냥 계속 살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명도가 쉽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재계약을 하면 월세가 나오죠. 그럼 월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가구 건물 낙찰받을 때 가장 부담되는 게 뭐죠? 이자예요, 이자. 이자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월세에서 다 상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다가구는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한번 누군가 이 명도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그냥 따라서 대부분 나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명도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 물건에 있는 것들도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물건은 굉장히 특이한 물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다가구 물건을 잘 보면 좋습니다. 지금 5억 4천만 원까지 유찰됐으니까 에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게 이제 건물 매각토지 건물 현황이라는 건데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기 뭐 희망리 뭐 15가 있고요. 뭐 희망 희땡땡 뭐 16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토지가 지금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보통 여러분들 토지 플러스 이제 건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건물이 몇 개인가 볼까요? 건물 한 개겠죠, 당연히. 자, 35-16, 35-12 다른 땅에 또 뭐가 있어요? 다가구가 있네요. 자, 요 물건은 뭐냐?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가구가 두 채가 나온 거예요, 두 채가. 다가구 두 채가 나온 겁니다. 다가구 두 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물건 검색도 이제 안 하신 분들 많죠. 그리고 이런 지방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방에 여러분들은 건물주가 되는 건데 두 개의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쭉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이제 현황 도면이라고 했어요. 이 도면 안에 방이 몇 개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찾아놨어요. 건물 두 개의 방이 다 해서 18개 있고요. 그럼 얘가 월세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시죠? 자, 이거는 방이 18개고요. 다가구 두 채예요, 두 채. 아까 15억 6천이라는 게 이제 이해됐죠? 15월 다가구 왜 이렇게 비싸? 두 개니까요. 자, 이게 5억인데 한 4억대까지 유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도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그거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15억 6천만 원인데 4억대까지 유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물건이면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월세가 좀 궁금할 거예요. 첫 번째 원룸이요. 원룸이 여기가 300에 한 40만 원 정도 원룸이 월세가 나오고요. 1.5룸이 이게 500에 한 4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2룸이 2룸이 500에 55만 원, 그리고 3룸이 1000에 7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원룸은 몇 개냐? 이 두 개의 건물에서요. 원룸이 4개. 그 다음에 1.5룸이 2개, 2룸이 8개, 3룸이 4개예요. 그래서 여기가 총 보증금 1억에 월세가 얼마 나오냐? 약 970만 원, 약 100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을요, 여러분들은 다가구에 대해서 관심 있고 다가구에서 대해서 확인하지만 조회수가 이렇게 됩니다. 396.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는 1번. 일단 경매라는 거 다 하시고요. 1번 지방이다. 2번 지방에서도 군단이다. 3번 또 뭘 있을까요? 지방에서 군단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약 16억이다. 와. 근데 건물 연식이 보니까 2014년식이에요. 와, 이게 뭐야? 이거는 무조건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다 패스했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시세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전자직도를 좀 보고요.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 단위에 있는 물건을 봤을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제가 포인트 하나 찍어 드릴게요. 이런 다가구가 되는 곳은 어디냐? 이런 군청 근처입니다. 중심지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다가구나 이런 애들은요,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어떤 수요가 있을까요? 군청, 중학교, 그 다음에 여기에 공무원들, 직장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장은 중심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이제 약간 구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래도 직장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파트가 또 있죠. 그리고 스카이뷰를 보시면 이 일반 공업 지역들 있죠. 일반 공업 지역들은 요거 이제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일반 공업 지역,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가 홍천이 군대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무원들도 여기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홍천 아산병원 이런 데 있죠.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여기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요, 지방 부동산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경제 물건도 설명해 드렸지만요, 지방은 오래된 애들이 많은 중에 그래도 2014년이면 연식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볼게요. 여기가 있고요. 다가구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보니까 단독이 갖고 18억 정도 있고요. 얘가 2003년식입니다. 연식이 오래됐죠. 2003년식이고, 이거는 통매매해서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이렇게 오래된 애들이에요. 25년 이상, 뭐 3년 이상. 그렇다고 하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연식이 2014년이잖아요. 지방에 있는데 연식도 괜찮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매매할 때도 괜찮은 물건이고, 이런 물건들은요, 지역에서 유지들이 좀 소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 받거나 뭐 자제분들한테 증여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잘 해놓으면 이제 월세 플러스 시세까지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물건은요, 시세 조사할 때 얼마의 시세가 형성됐을 것 같아요? 요거 감정가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15억 6천만 원 정도 매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두 채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땅과 건물이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등기를 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하나씩 팔 수 있는 건데요. 이해되셨죠? 경매에서 제대로 배워나가면 굉장히 수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전자역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역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게 이제 이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 건물 있고요. 여기에 하나 건물 있고, 요거는 이제 도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전이지만 요거는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가 이렇게 있죠. 요거 하나가 3-6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뭘로 봐요? 개인 땅으로 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두라고 표현을 하죠. 요게 있으면 경매와 공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분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입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뭘 보냐, 이것도 또 입찰하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했죠? 토지기용 확인을 가는 거예요. 자, 다만 이거 이제 전자역도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예요, 이거. 자, 확인해야 될 거는 첫 번째보다 아스팔트가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흰선 있는지 없는지, 흰선 없으면 이제 끝. 세 번째는 뭘까요? 이 도로를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몇 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또 안에 또 있죠. 그건 뭐예요? 다수가 있을 때는요, 특히 두 채 이상일 때는 요거는 향후에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짓더라도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지자체는 한번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지자체 확인할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업무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이 담당자인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요거는 지자체마다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가 지금 개인 땅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예 접근을 못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해서 이 물건을 접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이제 10억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투자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고급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계속 어려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다른 데서 알려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요걸 정확히 아는 사람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이제는 1억 단위 이 수익이 아닙니다. 억 단위 수익이 아니에요. 얼마 단위? 이제 뭐 10억 단위 이렇게 버려야 거예요. 이거는 대출도 4억대로 유찰돼버리면요. 대출도 90%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돈이 몇 천만 원이 안 돼요. 근데 몇 천만 원이 안 되는 돈 갖고 그러면 보증금 1억에 회수되잖아요. 투자금도 회수받고 월세도 1,000만 원 받고 향후에 매매차익도 10억까지 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결국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